네, 삼성물산 함께 살펴볼게요. 네, 삼성물산은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진짜. 제가 체크해보니까 진짜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때는 꽤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던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몇 프로 올라갔지? 이때 당시에 여기가 2023년 정도 여기까지 올라갔을까? 99,000원에서 야 그래도 좀 올라가면 한 6, 70%는 좀 올라가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6, 70% 같지는 않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다 투자하신다면 한 50% 변동성?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50% 변동성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저기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전력인가? 근데 한국전력도 변동성 크지 않잖아. 뭐 한국전력에도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뭐 한국전력이나 뭐 삼성물산이나 50% 100%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란 이제 투자금 대비 투자금 뭐 수익률 관점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되죠. 네, 우선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삼성물산 소개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삼성물산을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긴 있더라고. 왜냐면 이 회사가 그 지주회사의 개념보다는 물론 지주회사의 느낌도 있긴 있는데 이게 또 사업 영역이 있어서 근데 이 사업 영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진 않은데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물산 사업개요. 삼성물산은 다양한 사업 부문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건설, 상사무역, 패션, 리조트, 급식, 식자재 유통, 바이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 그 다음에 상사 부분, 자원개발, 철강, 화학, 에너지, 패션, 신사복, 캐주얼, 여성복 다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리조트, 테마파크, 골프장, 조경사업, 그다음에 급식, 식자재 유통,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급식 서비스 제공, 삼성 웰스토리, 브랜드를 통해 급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 전개, 바이오 사업, 바이오는 네, 뭐 삼성 바이오리스, CMO, 계열사니까. 그래서 사업별 재무 개요로 보게 되면 사업 부문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 식자재 유통,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역은 50.4% 매출 비중이 네, 상사 부문입니다. 자원개발, 철강, 화학, 에너지 그리고 건설 쪽도 뭐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 31.9% 나머지 뭐 패션, 리조트, 급식, 식자재 유통은 6.6%뭐 크진 않죠. 4.5%밖에 안 되니까 상사 쪽이 자원개발, 철강, 화학, 에너지 한번 볼까요? 이쪽 다시 한번 여기가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크다고 하니까 네 상사 부분 네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 자원개발, 원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 트레이딩, 철강, 자동차, 조선, 가전용 철강 제품 공급, 화학, 합성수지, 석유화학, 비료, 메탄올 등 유통,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거 뭐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네. 예. 근데 뭐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이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뭐 계열사들 그런 이제 여기 상사에 관련된 계열사들을 좀 관리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간에 상사 부분이 매출에서 네 50.4%니까 좀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건설 쪽 건설도 한번 살짝 볼까요? 건설 뭐가 있는지 건설 부문 건축 초고층 빌딩 하이테크 시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 시공했다는 소식.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시공 참여. 됐다 씨. 별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와닿는 게 없네요. 그냥 이렇게 사업 부분이 다양하게 있다. 뭐 아무래도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네,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모르는 것보다 알아두는 게 낫긴 하죠. 뭔가 머릿속에 아웃라인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 바이오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으로 각 사업 부문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상사 부분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 사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 요 정도 살짝 보면 될 것 같고 삼성물산의 사업기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냐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은 사업형 지주회사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사업형 지주회사이긴 하죠. 지주 홀딩스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홀딩스 개념이 있죠. 왜냐면은 요게 좀 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좀 주목받는 게 저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분에서 최상위단이죠. 이재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뭐 이재용 CEO라고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아니 삼성전자 보게 되면. 근데 그렇지는 않죠. 삼성전자를 보십시다. 지분을. 종목. 아시긴 할 건데 그래도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물산이 5.01% 갖고 있죠. 삼성생명보험이 8.51% 갖고 있고 이재용 1.63%밖에 안 갖고 있죠. 근데 삼성물산이 5.01%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삼성물산에 여기에 오늘 제가 강의를 했었죠. 최대 주주잖아. 이재용 19.06%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지분은 1.63이잖아요. 근데 삼성물산의 지분 보유 지분은 19.06이죠. 근데 여기 다 갖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거의 상위단인 것 같아. 이재용, 이서연, 이부진, 홍나이 있겠죠. 다 갖고 있지. 그래서 여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지분 관계로 보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네, 삼성물산은 단순히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상사, 패션 뭐 등등 직접 사업을 운영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넘어가고, 그래서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삼성전자 및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였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 또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 봐봐, 이거 되게 재밌다. 이게 뭐가 재밌냐면은 이거 봐보세요. 지분 관계를 여기 보게 되면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1.63%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생명보험이죠. 삼성생명보험이 8.51% 갖고 있죠. 삼성전자에. 이거 삼성전자에 이거 써있죠. 삼성물산은 5.01% 갖고 있죠. 근데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누구예요? 이재용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상장되어 있나? 삼성생명보험. 아마 삼성생명보험 여기죠. 삼성생명이죠. 지분이 하나.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봐보세요. 삼성 잘 봐봐요. 네, 여기에 삼성물산에 이재용 19.06이잖아. 그쵸? 근데 아까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누구예요?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이 8.51 갖고 있죠. 삼성생명의 그 최대 주주는 누구예요?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누구예요? 이재용이죠. 삼성생명의 최대 주는 삼성물산이죠. 그리고 2대 주주는 누구예요? 이재용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위 단이 어디겠어요? 상위 단이 삼성물산이겠죠. 최상위 단이. 삼성전자를 보시려고 한다면 삼성물산을 보시면 되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긴 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이걸 왜 보려고 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삼성물산을 보시면 되겠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최상위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삼성물산은 전통적인 지주회사와는 다르게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중심의 종합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투자 전략을. 따라서 완전한 사업형 지주회사라 볼 수 없지만 사업 운영과 그룹 지배구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모르겠네. 제가 지금 뭘 짚어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잘 고민을 해보세요. 어차피 종목을 분석하는 것은 돈 버는 관점이 있는 거니까 짚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야기가 됐고 지분관계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그리고 좀 재미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까 삼성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죠. 최상위 단이고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하는 이유는 단순히 계열사 경영권 확보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유지, 배당 및 자본 이득, 지배력 강화 및 사업적 시너지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뭐 지배구조는 아까 보셨다시피 삼성물산이 최상위 단이고요. 배당률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보니까 2%대더라고요. 삼성물산의 배당률 한번 봅시다. 네, 삼성물산의 배당 수익률 평가 2023년에는 현금 수익률이 2.0. 그래도 안정적이죠. 2024년에는 예상 현금 배당 수익률이 2.24. 안정적이면서요. 그리고 어차피 또 주가의 움직임도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 수익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당 수익은 엄청 높은 종목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물산을 보시면 좋긴 하겠죠. 괜히 뜬구름없이 ETF나 하고 있지 말고 현물에다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파생상품에다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것처럼 좀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수익처니까 그리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및 시너지 효과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바이오, 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삼성물산 건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바이오로스 공장 건설 등에 참여한다. 그럴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이 삼성물산이 하는 사업 구조가 계열사들이 하는 사업 구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뭐 경영권 방업 및 승계 뭐 그런 것도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 이거 다 아시죠? 뭐 후계 구도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뭐 지금은 그런 타이밍은 아니니까. 여하튼간에 삼성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이유는 단순한 계열사 지배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 방어, 배당 및 자본이득 확보, 사업 시너지 극대화, 후계구도 안정화 등. 하여튼간 이렇습니다. 요 정도만 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약간 이제 최근 나온 공시긴 한데
삼성물산 횡령 배임 관련 공시. 이 공시는 삼성물산의 전직 임원이 이 공시는 이거예요. 최근에 삼성물산의 공시 중에 요거 있었죠. 횡령 배임 사실 2월 7일 날. 근데 요게 무죄가 나오는데 요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삼성물산의 전직 임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공시예요. 공시의 핵심은 삼성물산의 전직 사장급 임원 3명이 과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 판결 결과는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 요청. 향후 진행 상황.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도 있고 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배임 협의란 배임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 공시가 중요한 이유, 공시에서 강조한 부분은 이 사건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이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임원들은 법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됨.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할 경우 다시 하급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횡령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영향은 없다. 삼성물산이 대규모 법인인 만큼 이 사건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할 점. 현재 2심 무죄 판결이므로 회사의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기업 이미지나 경영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가적인 고려사항. 삼성물산이 공시한 내용 중 제2심 판결 선고일을 확정일자로 표시했지만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는 정보 전달 목적이며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큰 재무적 충격이 없는 상황이며 향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냥 공시가 나온 게 있어서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아시겠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에게 삼성물산에 대해서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약간 지금 그 다음에 뭐 재무적인 부분은 당연히 재무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긴 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뭐 최근 재무제표 실적은 공시가 이거 잠정 실적 하나 공시됐네. 1월달에 공시되는. 네, 4분기 나왔네요. 근데 전기 대비 매출이 줄어들었네. 이게 100만 단위가 100만 원 단위고 100만 원이니까 101억 조 단위구나. 10조에서 9조로 매출액이 약간 줄어들었네. 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약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13.8% 전기 대비 줄어들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살짝 올라갔네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다 올라갔습니다. 그건 긍정적이긴 하겠죠. 그리고 누적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증가했네. 32조에서 42조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8천억에서 2조 9천억으로 증가했네. 그러면 괜찮은데?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누적으로도 증가했고 분기로도 증가했고 그러면 EPS가 증가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 재무는 요번에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EPS가 네,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죠? 예, 당연히 올라갔겠죠. 예, 보시다시피 뿅뿅 하면서 올라왔죠. 네, 우선 금요일날 2월 14일날 금요일날 고가로는 네, 6.09%. 또 오늘도 상승해줬네요. 3.37%. 뿅. 네,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목 자체가 워낙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뭐 일반적인 종목 그런 느낌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변동성이 움직여봤자 이게 그리고 좀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 정점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냥 안정적인 투자처 관점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5년이죠. 5년 동안 130%니까 이게 안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쁘진 않죠. 이 정도 수익률이면 회사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고려한다면 괜찮긴 하죠. 왜냐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기 어렵죠. 5년 안에 뭐 100%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그 금융상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5년 만에 100%가 나오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2년 만에 뭐 50% 정도는 나오니까 포지션만 잘 잡으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을 운영하시면 어,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놀랬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투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전력인가? 네, 한국전력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한국전력이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 투자를 하고 있어. 야, 제 생각에는 한국전력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치. 이것도 한국전력도 50% 수준이지. 야, 한국전력에다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오히려 삼성물산을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긴 합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왜 굳이 한국전력에다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여하튼 간에, 뭐, 안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물산이 낫긴 낫지. 근데 뭐, 이제, 각자 취향이니까 뭐. 그리고 추세로는 그래도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긴 하다. 눈에 딱 보이게 움직인다. 여기 저항대 딱 걸렸죠.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을 아니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치? 예, 그림 보이죠? 예, 요 정도 요 정도 그림에서 움직이네. 그리고 저항대가 14만 2천 원 정도 되겠다. 그치? 13만 2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네, 보이시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논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갖고 논다. 한 20%에서 갖고 놀 수 있긴 하겠다. 20%에서. 네, 그러면은 네, 삼성물산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우선은 뭐 아까 뭐 방송의 취지는 아실 거예요. 방송의 취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챙겨서 이야기 안 해드린 건 없죠. 수급 같은 거? 수급? 수급은 괜찮죠. 야, 근데 많다야. 외국인들의 물량이 20%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다. 그치? 확실하게 회사가 좋으니까.
개인 물량 털리지. 개인 물량 그치. 기관계 들어오지. 최근에 기관계 들어온다. 외국인들이 있으면서. 아니 뭐 수급은 이거는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 왜냐면 종목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라 가지고 수급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뭐 지금 최근에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뭐 긍정적인 움직임이고 그걸 떠나서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움직임이요 그렇지 않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삼성물산에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뭐 지분에 대한 좀 개념이 있어 주셔야 될 것 같고 현물에 대한 개념도 좀 있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금 운영에 대한 개념도 있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투자 전략을 뽑아낼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개념이 있으신 분들만 네,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삼성물산의 를 좀 살펴봤습니다.